안녕하세요. 유쾌한 유튜브 트루팍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스마트폰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에 들어가는 이제 영상을 시리즈로 만들고 있고요. 이번 영상은 8편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아마 뭐 아예 쓸 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다 카메라로 찍고 싶은 거 자유롭게 찍고 계실 텐데 오늘은 좀 몇 가지 기능을 좀 배워 놓으시면 훨씬 더 재밌게 우리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자,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카메라 앱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찍는 거는 지금 세로로 찍고 있는 거고, 이렇게 돌리면 가로로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 이제 후면 카메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촬영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동영상이 촬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 메뉴에서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동영상. 근데 손을 떼면 이제 멈춰 버리잖아요. 자, 길게 누르고 요 위로 이 자물쇠 모양으로 가면 그대로 촬영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사진을 많이 찍다가 어느 때 빨리 동영상 찍고 싶으면 굳이 동영상 메뉴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사진 안에서도 길게 눌러서 자물쇠로 고정한다. 위로 올려서. 그럼 유지되죠. 그리고 동영상 찍다가 이제 요거 일시정지를 누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일시정지는 말 그대로 촬영을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이어서 장면을 다시 이렇게 이어서 가고 싶을 때, 그럼 하나의 파일로 지금 중간에 끊긴 거 없이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건데, 뭐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무조건 정지로 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촬영 버튼을 이렇게 내리시면요, 연사예요, 연사. 이렇게 어떻게 끌고 내려오는 거죠. 연사. 그러면 갤러리로 가서 보면 방금 연사된 게 다 저장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베스트샷 하나만 저장이 돼요. 그래서 26개가 지금 연사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26 요걸 누르면 26장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 나는 여기 지금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대표 이미지인데 나는 보다 보니까 요걸로 하고 싶다. 그럼 요걸로 선택을 하시면 요걸로 왕관 표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베스트샷, 대표샷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거를 좀 포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연사로 찍으시면 되겠죠.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기 3대4라고 돼 있어요. 요건 이제 이 사진에 저장되는 그 비율을 말하는 건데 기본 아마 4대3으로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4대3. 가로로 하면 4대3, 세로로 하면 3대4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16대9로 하면 이렇게 약간 와이드하게 촬영이 되는 거고 1대1이면 이렇게 촬영. 또 풀로 하면은 완전 화면 꽉 차게 사진을 촬영하는 거거든요. 4대3으로 두셔도 뭐 문제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도 언제든지 설정 바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진 모드에서는 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QR코드 같은 거를 이제 찍으시면 그게 이제 보여져요. 제가 QR코드를 하나 이렇게 해볼게요. 카메라 사진 모드로 해서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뜹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옵션 보기 눌러서 브라우저에서 열기 누르시면 이렇게 사이트로 딱 입장이 되는 거죠. 요걸 이제 뭐 QR코드 하려고 네이버 들어가서 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요즘 폰들은 다 카메라 사진 모드에서 이렇게 비추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주소가 떠요. 연결할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모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동영상에서도 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비율 16대9, 1대1, 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동영상은 사실 16대9로 그냥 두고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16대9. 요 옆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을 텐데 눌러 보시면 요거는 동영상의 이제 해상도와 그 밑에 숫자는 이제 프레임이라는 걸 말하는 건데요. 기본이 Full HD 30으로 돼 있을 거예요. FHD 30. 근데 UHD로 가면은 이제 해상도가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무작정 높인다고 좋은 게 아닌데 왜냐하면 파일 크기가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FHD 30으로 두셔도 상관은 없고 내가 이제 이 카메라에 관심이 많아서 난 해상도를 높이고 싶다 그럴 때만 바꾸시면 됩니다. 아셨죠? 카메라에 반해서 이제 설정이 있으실 거예요. 설정 들어가시면 이런 메뉴들이 이제 보여지실 텐데 이 중에서 이제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꺼져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딱 활성화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나와서 보면 이렇게 지금 실선 보이시죠? 하얀 실선. 요게 이제 촬영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요런 거를 촬영을 만약에 한다. 수평이나 이런 걸 맞출 때도 좋고 또 요 이제 교차점 4개가 있는데 피사체를 약간 이렇게 중앙에다 놓으면 조금 너무 이제 재미가 없고 약간 이렇게
교차점에다가 피사체를 배치하고 촬영을 하면 좀 감각적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황금 비율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수직 수평 안내서는 반드시 켜놓고 촬영하실 때 좀 가이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설정에서는 뭐 요것만 일단 켜놓으셔도 되고 다른 것도 그냥 한번 차분히 보세요. 보는 것도 일단 공부가 되고 뭐 한번 메뉴도 켜보고 궁금한 거는 또 네이버로 검색해보고 하시면 되니까. 아셨죠? 그리고 이 촬영 모드 중에 끝으로 가보시면 더보기가 있을 거예요. 더보기로 가보면 우리가 사진 동영상 위주로 많이 찍으실 텐데 그 외에 쓸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카메라 모드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찍을 땐 요 음식으로 놓고 찍으면 좀 더 선명하게 잘 나온다는 거고, 파노라마 촬영도 할 수 있고, 지금 뭐 슬로우 모션이나 하이퍼랩스 이런 건 제가 여기다 추가를 해놨거든요. 추가하는 거는 이렇게 끌고 원하는 건 이렇게 모드로 넣어놓는 거예요. 자주 찾을 수 있게. 그래서 슬로우 모션, 하이퍼랩스, 또 인물 동영상 이런 게 있으시면 인물 사진이나 인물 동영상은 내가 딱 찍고자 하는 그 피사체 외에는 흐릿하게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사진 동영상을 감각적으로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약간 예전 폰이시면 인물 동영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인물 사진은 있는데. 그리고 슬로우 모션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막 뛰어가는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놓고 찍으면 슬로우로 천천히 이게 뛰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이퍼랩스는 일출을 보러 갔을 때 약간 이제 하이퍼랩스로 계속 이제 촬영을 하고 있으면 해 뜨는 게 뭐 한 10분이 걸렸다. 그랬을 때 하이퍼랩스는 그거를 아주 압축해서 짧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영상을 빠르게 돌린 것처럼 표현해주는 기법이거든요. 하이퍼랩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일단 사진 동영상에 재미를 좀 붙이셨으면 다른 모드도 좀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찍어 놓은 거를 확인하려고 할 때 무조건 요 카메라에서 요걸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제 사진 동영상을 보시려면 요걸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갤러리를 열어서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갤러리로 좀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갤러리 앱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볼 수 있는 모드가 크게 두 가지예요. 이 사진으로 놓고 보시면 촬영한 순서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신 순으로 찍은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찍은 걸 보시려면 한참 내려가야겠죠. 그리고 앨범으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말 그대로 앨범 속에 다 사진이나 동영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앨범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진을 삭제하는 거는 길게 눌러가지고 선택하고 삭제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삭제한다고 해서 완전히 내 폰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임시로 휴지통으로 이동을 합니다. 휴지통에서 잠깐 보관을 해줘요. 왜냐면 이제 잘못 지운 거 복구하라고. 그래서 카메라 나와가지고 그 밑에 여기 메뉴 버튼 눌러보면 휴지통이 있거든요. 휴지통 가보시면 방금 지운 게 다 이렇게 연사로 찍은 거라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30일 동안 보관을 해주는데 그러면 그동안 내가 이제 이 사진 용량을 스마트폰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으시면 점점점 누르고 비우기 해버리시면 휴지통에서도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그래야만 내 저장 공간이 이제 요만큼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지웠어요. 지웠는데 아이고 그거 잘못 지운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여기로 가서 휴지통으로 가서 얘를 복원하시면 됩니다. 복원. 다시 사진첩으로 들어오니까 이것도 아주 이제 좀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죠. 30일이 지나면 근데 복원이 어려워요. 이제 전문가한테 또 가야 됩니다. 뭐 포렌식 복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앨범. 내가 새로운 앨범에다가 내 사진만 모아놓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사진을 골라야 되는데 사진을 골라서 가도 되고 앨범을 먼저 만들어 놔도 돼요. 여기 점점점 눌러서 앨범 만들기를 하시면 됩니다. 앨범 만들기 해서 자주 보는 글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만 이제 또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자주 보는 글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다가 만약에 이제 이거를 좀 글로 넣고 싶어요. 그 앨범으로. 그러면 얘를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점점점 눌러서 앨범으로 복사가 있고 이동이 있습니다. 그럼 복사를 하게 되면은 현재 그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는 위치에는 그대로 두고 저쪽 앨범으로 복사를 하는 거고 이동을 해버리면 이제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사를 하면 이중으로 용량을 잡아먹겠죠. 일단 이동을 해볼게요. 저는 이동하고 이거를 어디로? 여기 선택해주면 항목이 이동된다는 거죠. 나와서 보면 여기 하나 들어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이동도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길게 누르면 다중 선택이 됩니다. 하나 선택하고 요거 선택해서 더보기 누른 다음에 앨범으로 복사해 볼게요. 복사 2개 돼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예. 그쵸? 그러면은 자 여기 3개가 됐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앨범이 그러다 보면 많아져요. 그래서 앨범을 또 좀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요 앨범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제 자주 보는 글귀가 아니고 이제 또 앨범명을 바꾸고 싶으면 점점점 눌러서 이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앨범에 내가 자주 찾아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홈 화면에 추가를 하면 또 이 앨범으로 바로 들어가는 또 단축 버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걸 눌러서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이것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앨범 자체를 난 좀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앨범 목록상에서 이 앨범을 길게 누른 다음에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앨범 1개와 앨범 내 항목 3개를 휴지통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앨범 안에 있는 것까지 같이 이동을 해버리는데 근데 나는 앨범만 없애고 저 안에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싶다 하면은 가셔서 이렇게 이 3가지는 다시 복원을 하면 되겠죠. 모두 복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앨범까지 다시 만들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먼저 다른 앨범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 이 앨범을 없애시면 되겠죠. 앨범을 뭐 변경할 일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앨범을 삭제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앨범을 삭제한다 그러면 보통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없앨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하나 이제 제가 고르고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하나 사진을 고르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사진에 대한 이제 상세 정보를 여기 점점점을 눌러 보면 상세 정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파일 명도 있고 크기, 뭐 해상도, 저장된 위치, 뭐 날짜 이런 것도 이제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확인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사진 보정도 돼요. 여기 연필 모양을 누르면 다양한 또 사진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회전도 여기서 당연히 할 수 있고 좌우 뒤집을 수도 있고 뭐 크기를 요만큼만 내가 필요 없는 걸 잘라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왜곡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걸로 와서 이렇게 약간 색 보정 같이 밝기 이런 거 조정도 가능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찍은 거에서 약간 보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굳이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갤러리 상에서 얼마든지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 누르면 편집한 내용을 원본에 적용한다고 떠요. 원본에 적용을 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원치 않으면 다시 복원시킬 수 있거든요. 자, 저장을 일단 원본에다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뭐 또 하나가 저장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본이 바뀌었죠? 그럼 들어가서 나는 요거 좀 원래대로 다시 돌리고 싶다 하면 다시 연필 모양 누르고 원본 복원하시면 원래대로 다 살아납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되죠. 근데 나는 그러면 이거 원본은 그대로 두고 보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점점점 눌러서 앨범으로 복사를 그럼 하세요. 똑같이. 같은 폴더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같은 폴더에다 넣고 기존 항목을 덮었을까요? 아니죠. 이름 변경을 해서 복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게 2개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를 가지고 보정을 하고 원본은 그대로 남겨놔도 되겠죠. 동영상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면 자 여기 7초짜리 지금 영상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역시 상세 정보 다 확인하실 수 있고 동영상을 뭐 디테일하게 편집까지는 어렵지만 여기 이것도 역시 연필 모양 누르고 들어가면 앞뒤 자르는 거 정도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나는 동영상 이 뒤에가 필요 없어서 여기서 딱 잘라내고 싶다. 앞에도 다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만 딱 쓰고 싶다. 이렇게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이거 필요 없는 거 잘라낼 수도 있고 이렇게 회전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색 보정도 역시 사진과 동일하게 이런 거가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뭐 이런 것도 막 표시도 할 수 있고 스티커도 막 여기다가 붙일 수 있고 재밌게 꾸밀 수 있는 게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그릭이나 이런 스티커 텍스트를 언제 쓸 수 있냐면 어떤 영상을 누군가한테 보내줄 때 좀 설명을 넣어서 주고 싶다. 그럼 이제 약간 자막 넣듯이 필요한 부분에다가 넣으면 이거를 이제 어디 구간에 지금 할 건지 요만큼만 노출을 시킬 건지
이것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7초짜리 영상이 지금 이제 5초가 됐죠. 이것도 5초가 됐고 재생을 해보면 네, 이렇게 자막도 딱 그 필요한 만큼만 들어갔다가 사라졌죠. 그리고 가끔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갤러리에서 확인하실 때 소리가 안 나요 뭐 이러시는데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음소거가 돼 있는 상태로 재생이 돼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싶으면 이걸 켜놔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 정도로 이제 카메라와 갤러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원래 알고 있던 기능도 있을 거고 좀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으실 텐데 활용 많이 해보시고요. 근데 책에는 또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